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의 3월 11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은 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시작할게요. 타짜라는 영화 보셨죠? 서로 눈치 보기 심리전이 정말 치열하죠. 모든 머니게임에서는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기업이나 업황의 펀드멘탈, 성장성을 사고 파는 투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식을 사고 파는 머니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보죠. 자,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하나는 가격이 10만 원. 그리고 요 하나는 9만 8천 원입니다. 9만 8천 원. 자, 이 가격의 차이는 불과 2천 원밖에 안 해요. 그죠? 2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2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언뜻 보면은 좀 뭔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안 팔고 4만 9,800원에 파는 거죠. 바로 다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똑딱이 주식의 현재 구독자 977분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증가했죠. 그러나 23분만 더 구독을 누르시면 구독자가 1000분이 됩니다. 977과 1000분. 느낌이 다르죠. 자,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엔비디아 이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자 500달러 놓고요. 그 다음에 1000달러에 놓겠습니다. 1000. 자, 1000달러 여기죠. 1000달러에 놨어요. 우리가 500달러의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자, 500달러가 끝나는 고점이냐? 제가 고점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저는 고점이 절대 아니다. 주식장인 카페에서 절대 아니다. 이거는 넘어간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에서 제가 어느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항상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500달러 넘길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다시 1000달러 목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490달러에 갔을 때는 500달러를 넘길 수 있겠다, 이 종목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500달러가 막상 넘어가면 그동안 너무 올랐다. 한번 팔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투자 심리예요. 자, 980달러에 접근하면 1000달러를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어요. 안 팝니다. 그러다가 1000달러가 넘어가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500달러 돌파해서 1000달러면 벌써 2배 또 올라왔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1000달러 넘어가면 또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면 세력이나 주포 메이저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500달러 넘어가고 1000달러 넘어가면 일반인들이 매물을 낼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주포나 세력들은, 메이저들은 그에 앞서서 먼저 파는 거예요. 500달러 아래에서 팔고 500달러 돌파하기 전에 미리 팔고 1000달러 돌파하기 전에 미리 매도하는 거죠. 그래야 일반인이 따라서 매도를 못합니다. 이러한 심리전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심리전이 항상 이러한 가격의 마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어떤 딱 그 시점이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10만원, 5만원, 뭐 엔비디아의 500달러, 1000달러 이런 개념. 바로 심리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은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마디들 있죠. 거기에서 이런 매매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도 바로 이 논리로 금요일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주포가 그냥 한 발 앞서서 매도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매도하기 직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주도 시세는 한 방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꺾이진 않아요. 조정 후 대반등 시도는 있다는 거죠. 이를 경우의 수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로. 자, 어떻게 살펴보냐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요일 조정 후 곧바로 대반등하는 경우에요. 곧바로 대반등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금요일 고점을 넘겨야 돼요. 금요일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금요일 고점을 못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매물을 또 두들겨 맞습니다. 금요일 고점 못 넘기면 곧바로 반등이 나올 경우, 대반등이 나올 경우, 이게 첫 번째. 자,
금요일 고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고 못 넘기면 다시 매물을 두들겨 맞는다. 두 번째. 자, 여기서 20일 이동 평균선 보이시죠?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이 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이 위에서 밀리고 다시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뭐예요? 소극적 저항. 제가 설명했죠.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조정 후 반등, 또 조정 후 반등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소극적 저항으로 봅니다. 소극적 저항은 뭐예요?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결국은 1000달러 쪽으로 돌파 시도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극적 저항.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자, 등락을 반복하는데, 등락은 준다고 그랬죠, 이거. 등락은 주는데, 자, 조정 후 갔다가 다시 낮추고, 갔다가 다시 낮추고, 이러면서 고점을 계속 낮추는 경우예요. 고점을 낮추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상승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어딘지? 상승갭. 자, 이날이죠? 2월 22일 날 만든 이 상승갭이 여기에 존재하죠. 커다랗게. 만약에 고점을, 세 번째 시나리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갭을 메우는 흐름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가장 긍정이죠. 금요일 고점 넘기는 경우. 이 경우는 그대로 1000달러 돌파 시도 쪽으로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놓고 매물 소화해 놓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차선의 긍정은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소극적 저항 21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1000달러 돌파 시도 쪽으로 움직이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고점을 낮추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 갭까지 메우면서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그죠? 요렇게 경우의 수로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분류를 해 놓고요. 해놓고 우리가 후속 흐름을 확인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긍정, 차기 긍정, 부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관련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 대응의 포인트를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제가 주말 시황, 주식장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식장인 카페 있잖아요. 다음과 네이버에 주식장인 카페가 있잖아요. 주식장인 카페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장인 투자 전략이라고 있어요. 시황 장인 투자 전략.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요 신궁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매주 일요일마다 하루도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번 주에 시장 예상이나 뭐 어떤 체크의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 밑줄 친데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 코스닥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조정 영향이 나타나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했죠. 이후 얼마나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인가가 체크점이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많이 올랐다는 이유에서 차익 매물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존재하는가의 체크점이다. 같은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말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건데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죠. 보면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장인에서 세 종목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다 플러스를 찍었어요. 오늘 다 플러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장인에서 같이 코멘트를 했던 종목이 리노공업입니다. 장 후반에 코멘트 해드렸던 종목이 리노공업이에요. 오늘 리노공업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금요일 장 후반 코멘트 종목인데 오늘 급등했죠. AI 반도체 쪽에 속하는 종목인데 그렇죠? 리노공업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 물론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개념을 빼고 이렇게 보시면 궁극적으로 보실 때 그동안 못 올랐죠. 이렇게 박스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박스로 왔다 갔다 했던 종목.
그다음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나서 거의 2주 동안 매물수화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람테크 오늘 상한가 쳤죠. 자람테크는 잘 들어보세요. 자람테크도 개념은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 후반으로 이렇게 미리 매물수화를 거친 모습이죠.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매물수화를 거친 종목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하고 PMI 반도체 연구센터 등이 세계 최초로 인간 뇌구조와 기능을 모방 설계한 뉴모로틱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초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 AI를 구현하는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 자람테크가 이렇게 급반등으로 반응을 했고, 후반에 매물수가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상한가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발열, 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을 쓰게 되면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전력의 증설, 신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재룡전기, 무슨 전기, 뭐 LX 일렉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초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 AI 반도체 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자람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국책 과제로 설계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즉 인공지능 칩을 국책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모멘텀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한 거니까 이거는 엔비디아의 대양 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갈수록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대양 칩이니까 엔비디아가 조종받으면 거꾸로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서로 경쟁 관계니까. 경쟁이니까, 경쟁 개념이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조종을 받을 때 대양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바로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STI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난주까지 보면 직전 고점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었죠.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만은 직전 고점도 못 넘기고 매물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던 종목이에요. 이제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미리 매물을 소화를 거쳤거나 매물 공방을 벌였거나 못 올랐거나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선방을 보였다. 그렇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온 디바이스의 이러한 그 가온 칩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높이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음봉이 많아지죠. 고점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죠? 등락을 주는데 고점이 낮아지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21선까지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을 낮추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해놓고 나서 요 10만 원, 요 10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섰을 때 그때 다시 관심을 갖자. 그전에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고점을 낮추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상대로 봐야 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이 기준선,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똑딱이 방송에서 이 기준선 아래죠. 여전히 기준선에 다시 올라서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매물 소화를 어떻게 거치는지 추가로 조금 더 확인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금요일 장 초반 기준점 시가를 하향하면 매물 공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드렸다고 제가 금요일 똑딱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외에 오늘 조선주에서도 좀 반등 시도가 나왔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여전히 패턴상으로는 가장 낫다, 이 말씀을 조선주에서는 오늘도 또 역시 또 드리고 싶고요. 또 물론 지난주 가다가 여기 막혔던 자리 있죠. 여기 지난번에 가다 막혔던 자리, 가다 여기서 막혔잖아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그래도 기관 외국인이 좀 샀던데 어쨌든 여기를 넘어가고 이러면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패턴상으로는 가장 그래도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뭐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면서 좀 견조했죠. 장 좀 변동성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좀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인데,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금요일 똑딱이 방송에서도 한번 코멘트를 했었죠. 자, 지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 자, 결국 기준선 아래에서 또 오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나타났죠. 아직은 소극적 저항 범위권이죠. 물론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냐면, 자, 1년에 4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더러블 리칭데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24년도 첫 번째 쿼더러블 리칭데이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변동성이 이번 주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여진이 있어요. 이 파생 연계해 갖고요. 그래서 이 파생 연계에서 이제 프로그램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뭐 롤오버 뭐 이런 부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후 만기일 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간 인위적인 등락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리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은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자, 2 저 PBR. 자, 둘 다 움직이면 지수가 좋아요. 둘 다 오르면 지수가 좋습니다. 한쪽이라도 움직여줘야 지수가 방어됩니다. 둘 다 빠지면 지수가 빠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체크하세요. 알았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저 기준선을 넘겨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기준선 위에서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상대적으로는 현재는 그래도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위에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도체 동향, 엔비디아의 후속으로 아까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얘기했죠.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반도체 관련주들이 받아가는가, 이게 중요하고 그게 코스닥 지수에 일단 영향을 미치겠죠. 자, 아울러서 틈새로 바이오나 2차전지 그리고 이외에 어떤 쪽에서 틈새로 시세가 나타나는지도 봐야 돼. 예를 들어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데 뭐 바이오나 2차전지나 다른 틈새에서 방어를 해줘요.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그러면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방어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반도체가 개발하고 하락으로 출발할 때 바이오, 그 다음에 엔터 막 이런 쪽에서 방어를 해줬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코스닥 지수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가. 그런 반도체가 빠지는데 틈새 시세가 없으면 코스닥도 밀리는 거예요. 반도체가 빠지는데 틈새 시세가 있으면 그래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코스닥 지수도 이번 주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코스닥은 엔비디아의 후속 흐름 세 가지 공부했던 거 그 부분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스닥의 흐름을 좀 추정해 가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어떤 전망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주식장인 투자, 주식장인 카페, 네이버나 다음에 주식장인 카페에 들어가셔서 장인 투자 전략 들어가셔서 요것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